자, 9단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제목을 좀 고민해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이거 이미 한 거 아니야?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를 따져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의 종합판입니다. 이 단원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사실 이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해서 새로 배우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앞에서 다 이미 공부한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다 종합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고요.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대 최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인데, 솔직히 이것도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가장 높이 올라간 게 최대고 가장 낮게 내려간 게 최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 사실은 최대 최소값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미분의 우리가 가장 큰 그 활용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2차 함수에서 이제 꼭지점.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미분에서도 다루는 건데, 바로 그 값이 바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되죠.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뭐 코시 슈발츠 부등식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활용도도 높고 또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거의 다 공부한 내용을 말하자면 뭐 레고 블록 짜 맞추듯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끼워서 어떤 작품을 만든 것 뿐이에요. 어떤 뭐 내용을 만든 것 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만한 부분이 새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fx가 이런 3차 함수입니다.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 옆에 보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증가냐 감소냐, 그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 이거는 f'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것도 역시 f'x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물론 0 되는 값 중에서 극대극소 아닌 것도 있다마는.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이건 뭡니까? 이 그래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거예요. 위아래, 좌우, 어디, 그 다음에 x절편을 몇 번 끊고 지나가나, 이딴 것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부호,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거라고 했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 얘기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도함수를 구합니다.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자 이거야. 양변 3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야? 1하고 3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3차 함수인데 말하자면 그걸 미분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0 되는 게 2개가 있다는 건 얘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즉 그 값 2개 있다. 그리고 하나가 1, 하나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요거까지 일단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을 실제로 구해봅니다. 1일 때 얼마고 3일 때 얼마 나오냐 이거야. 자, F1 한번 구해보자. 1 빼기 6 플러스 9 플러스 1이니까 자, 어떻게 돼요? 10에서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이건 5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F3도 구해봅니다. 자, 3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는 거다. 27 빼기 69, 54 플러스 27 플러스 1 뭐냐 이거? 요 싹 지워지죠?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릴 때 좌표 평면을 만들어야 돼요. 좌표축을 갖다 놓겠습니다.
자, 좌표축을 갖다 놓고요. 지금 1,5라는 점 있지 않냐? 1,5, 1하고 한 5는 이쯤 되겠죠? 1,5를 찍고 얘가 이제 극대점이에요. 3,1, 3,1은 어느 정도일까?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3,1, 뭐 정확하게 찍는 건 좀 어렵겠지만 나름 비슷하게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얘가 극소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지금 요 점을 찾은 겁니다. 개형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x에다 0 넣었을 때의 y값, 즉 y절편이 얼마입니까? f0가 1이죠. 그러니까 요 점 지납니다. 요 점 지나고 그 다음에 x절편, 즉 y 대신에 0 넣었을 때의 x값, 그거까지 구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 y, 얘에다 0 넣고 x값 구하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건 안 구해도 좋고, 자, 개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는데 얘는 극대, 얘는 극소. 그딴 식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맞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정도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그지? 요 개형을 갖다가 그대로 그리는데 중요한 건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요, 이거 이제 f인데요, 나머지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자, 지금 이거의 최대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얘는 위로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밑으로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한 변역을 딱 줘버리면, 이를테면 뭐 한 요 2분의 1, 한 요 정도에서 한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하면 제한 변역을 잡았다. 그러면 뭐야?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잘라서 따지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그때 제일 높은 건 이거니까 최대값이 5야. 그럼 최소값은 얘나 얘 중에서 작은 거겠지. 만약에 x의 범위를 이렇게까지 잡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그때는 요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뭐가 될까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극대 극소가 다 최대 최소값이 됩니다. 제일 높이 올라간 걸 제일 밑에 있는 거. 일단 그래프는 우리가 관찰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분의 1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7까지 간다, 이를테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뭐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끝에 점까지 이제 딱 따지는 겁니다, 정역을. 그럼 그래프가 이제 요게 되니까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때 딱 비교를 해봐서, 제일 높이 올라간 건 여기서 제일 높이 올라간다, 제일 밑으로 내려간 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그래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요 극대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경계의 끝에 있는 값이 최대가 돼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이 올라간 거거든요. 최소값이라는 건 제일 낮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죠? 최대값은 반드시 극대값 중에서 나온다. 이 명제는 틀린 거죠. 극대값이나 아니면 어떤 함수의 경계 끝값, 경계값,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잡았을 때 이런 것들 중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지금 내가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 경계값 중에서 이 경계 맨 끝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7까지다. 그럼 7에서 훨씬 높이 올라가겠죠, 얘보다? 응? 극대값보다 높이 올라가는 값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무조건 극대값 중에서 최대값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겠죠? 최소값도 극소값 중에서, 뭐야 이거? 뭐 안 나와. 너무 많은가 보다, 글씨가. 극소값 중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x의 정의역을 이쪽까지 쭉 잡아버리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다 우리가 고려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내려가는 애가 있죠. 얘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애가 있고 더 작은 값이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 양 끝값, 경계의 끝값을 얘기하는데, 경계값이라는 거는 이 경계의 끝값하고 극소값하고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정의역에서 말하자면 제일 작은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함수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대체적으로 극소값 중에서 최소값 많이 나오고요. 극대값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사실은 한 7, 80%는 그렇게 나와요. 좀 많이 보면 한 8, 90%가 극대나 극소 중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계값 중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열쇠는 뭡니까? 결국 열쇠는 그래프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제대로 그릴 줄 알면 최대 최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단어는 다 했네 이제. 그죠? 자, 지금 깨달은 내용을 이제 확인만 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위에서 어떤 3차 함수를 하나를 가지고 다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다시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쭉 관찰을 해보세요. 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데 이 극대극소 값이 둘 다 말하자면 이 경계, 그러니까 이 범위, 정의역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극대값보다 더 큰 함수값 없고 극소값보다 작은 게 없을 때는 극대극소가 곧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베타보다 더 오른쪽으로 한참 가서 정의역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극대점보다 높이 올라가는 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극소값은 여전히 최소값은 여전히 극소값에서 나오지만 최대값은 경계의 끝에서, 즉 fb라고 하는 함수값이 최대값이다. 이 극대점이 최대값이 아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최대 최소값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에서 전혀 최대 최소값이 나오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정의역, 경계의 양 끝점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최대값, 최소값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자, 연속인 함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 있었죠?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최대 최소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연속이면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구간 안에서. 근데 여기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죠? 자, 굳이 꼭 미분 가능해야 하나요? 최대 최소값만 놓고 따져보면 중간에 좀 첨점 있어도 최대 최소값 구하는데 별 지장 없죠? 그래서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왜 이게 미분다는 애 나오죠? 연속하고 관계없다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일단 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실은 최대 최소가 주로 그 값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로 많이. 항상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은 필요 없지만 사실은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따집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극대극소를 모두 구한 다음에 구간의 양 끝값의 함수값을 구한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요 원칙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교재 보면 또 하나 예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예는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고요. 꼭 읽어보세요, 교재를.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그 3차 함수구 예와 거의 뭐 대동소이 하거든요. 넘어가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열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에서 라고 했다고. 양 끝이 다 칠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칠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 B에서 제일 높이 올라갔죠. 하지만 B 자체는, 정작 B 자체는 뭐야? 정의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열린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B에서 나오는 이 FB라는 값이 최대값이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FB의 무한이 가까워질 수 있어도 딱 이 값이 되는 건 없죠. 그러면 뭐를 최대라고 해야 될 거야? 최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값은 있습니다. 얘가 최소값이죠. 자, 반대로 얘는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게 칠해져 있으면 얘가 최소값인데, 그지? 이게 칠해져 있으면 최대값인데, 그지?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양쪽 다지? 이건 최대 최소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가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만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뭐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프 제대로 그래서 찾아보면 이거 최대값 갖는다 아니다 뭐 알 수 있는 거죠. 자, 양쪽 끝이 다 뚫려 있더라도 말이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끝이 다 뚫려 있는 열린 구간이라도 최대 최소 둘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럼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바로 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제도 먼저 풀어본 다음에 확인을 해보세요. 자, 필수 예제 12번인데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하나씩 나와 있는데 요 3차 함수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차 함수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2번만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미분을 해서 일단 도함수를 구하자. 4x 3승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도함수 구했으면 얘가 0 되는 걸 찾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2하고 1인가? 아니지, 3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근데 딱 봐도 1 들어가면 0 되죠? 그지? 그래서 1이 근이라는 거 바로 하나 찍어낼 수 있고요. 인수정리. 그러면은 x-1로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몫을 구해봅니다.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 1 하고 더하니까 1 뭐 이거 다 이렇게 요거 다 알죠? 요거 잘 안되면 이건 뭐 안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뭡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가 다시 또 인수분해 되잖아요. 어떻게? x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x 플러스 2하고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1이 두 개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4차식인데 그거의 도함수 3차식을 0으로 만드는 이 3차 방정식. 응? 요 3차 방정식이 근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의 근이 중요하잖아. 이 0 되는 근.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나왔는데 1이 중근이지. 허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4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값이 3개인 M자 모양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이 2개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1, 1인 겁니다. 1이 2개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딱 갖다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개형이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극값을 갖지만 얘네들은 붙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서 딱 갖다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곡점이 하나 생겨요.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분명히 여기 하나 있다. 있지만 걔는 극값이 아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된다? 바로 요런 주머니 모양이 된다. 되겠습니까? M자가 아닙니다. M자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개형이 된다는 걸 일단 깨달을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자면 뭘 알아야 됩니까? 뭐 절편, 극대, 극소값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죠. 자, 근데 언제가 극대가 되고 언제 변곡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사실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개형을 증감표를 이용해서 찾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4차 함수의 개형까지는 우리가 잘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지?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함수값이 얼마냐? 요 12 나오거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변곡점 요거 얼마냐면 x가 1일 때 요 값은 마이너스 15가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보세요. 그럼 얘하고 얘가 사이가 상당히 크죠? 무려 27이나 됩니다. 27.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짧은데 이거 좀 길게. 여기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더 그리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개형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 왜냐면 이 극대점하고 변곡점하고 차이가 27이나 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x절편, y절편 이런 걸 찾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이 모양은 이건데 이거 위치를 잡을 때 x절편, y절편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특히 y절편 같은 경우는 찾기 쉽죠.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y절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y축이 이렇게 따고 여기가 마이너스 12다 그런 얘기죠. 아까 이거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15고 여기는 플러스 12고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절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마 한 요쯤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딱 중간에 어딘가 있겠죠. 근데 뭐 요 좌표 찾기는 사실은 y절편보다는 찾긴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그림은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그림은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한 요정도 개형이 될 거다. 요정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 좀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